수세기에 걸쳐 봉인된 암호, 먼지 쌓인 고문서 속에서 발견된 비밀, 그리고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세계 각국 정부가 물밑에서 조용히 대비하고 있다는 바로 그 날짜. 2025년 8월 13일. 16세기 프랑스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는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당신은 과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마지막 암호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날짜, 2025년 8월 13일에 대한 깊고 어두운 비밀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가 더 깊은 지식의 샘을 탐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준비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직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과거의 메아리를 현재의 심장 박동 속으로 끌어들이고 현재를 미래의 자궁 속으로 밀어넣으며 다시 그 미래를 과거의 고요한 공허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간은 하나의 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살아있는 나선, 거대한 소용돌이입니다. 그리고 이 나선의 가장 깊은 곳, 수백 년의 먼지와 의도적인 부인, 그리고 교묘한 은폐 아래 하나의 암호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신학자, 암호학자, 그리고 회의론자들까지 모두를 혼란에 빠뜨린 암호. 그 어떤 합의된 해석도 거부하고 이성적인 접근을 비웃으며 수많은 시대에 걸쳐 끈질기게 그 존재감을 드러내온 미스터리. 그것이 바로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수수께끼입니다. 만약 당신이 감히 믿으려 한다면 그 해답은 단순한 경고나 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단 하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3일. 잊혀진 암호와 상징의 미로 속으로 뛰어들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왜냐하면 한번 이 문턱을 넘어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것의 표면 아래 숨겨진 것을 언뜻 보기라도 한다면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재해서는 안 될 암호. 이 암호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유명한 예언집에 프로페티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555년에 인쇄된 그의 사행시들 사이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출판사도 어떤 학자도 이 암호에 대해 기록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발견될 운명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아직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암호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곳은 프로방스 지방의 생레미 수도원, 그 크럼블링 돌무더기 아래에 봉인되어 있던 낡고 누렇게 변한 양피지 고문서였습니다. 이 수도원은 노스트라다무스 자신이 직접 거닐었던 발자취를 기억하는 역사의 숨결이 깃든 땅입니다. 문서에는 이름도 날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빛바랜 잉크로 그려진 하나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초승달에 가려진 태양,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13개의 별. 이 인장 하나만으로도 역사의 이면을 연구하는 이들, 즉 오컬트 역사학자들과 비밀스러운 지식의 계승자들 사이에서는 불길한 속삭임이 피어오르기에 충분했습니다. 고문서의 중앙에는 연금술적 암호로 쓰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어떤 암호 체계와도 다른 독특하고 분류되지 않은 것이었죠. 라틴어도 그리스어도 히브리어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자베스 시대의 마법 의식에 사용되던 고대의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해서는 안 될 암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마지막 인장이라 불렀습니다. 수년간 이 암호는 모든 해석 시도를 좌절시켰습니다. 그러던 2009년
프랑스의 암호 분석가 엘루아즈 기라드라는 인물이 놀라운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이 암호가 문자가 아니라 리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논리가 아닌 공명, 즉 조화로운 주파수에 반응했습니다. 마치 별들로부터 만들어진 음악에만 반응하도록 조율된 고대의 자물쇠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바른 음들이 정렬되었을 때 암호는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어가 아닌 천문학적인 좌표로, 천체의 리듬으로, 하나의 패턴을 형성하는 박자표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날짜가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이 떠올랐습니다. 2025년 8월 13일. 왜 하필 그 날짜일까요? 왜 8월 13일이며 왜 2025년일까요? 만약 당신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당신은 소수만이 감이 들으려는 주파수에 접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8월 13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에 숨겨진 달력 속에서 시대의 전환을 이루는 지렛대와 같은 날입니다. 신비주의 학문에서 이 날은 천상의 문이 열리는 시기인 사자저의 문과 고대 이집트인들의 영적인 태양인 시리우스가 떠오르는 시점의 정확한 중간 지점입니다. 이 정렬은 하나의 관문, 즉 더 높은 차원의 지성이 지상으로 자유롭게 흘러들어오는 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야 문명의 우주관에서는 다섯 번째 태양의 출현, 즉 낡은 시대의 잿더미 속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시대와 공명합니다. 수비학적으로 8 더하기 1 더하기 3은 12가 됩니다. 이는 우주의 시계이자 완성의 원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뒤를 잇는 숫자 13이야말로 변화, 파괴, 그리고 성스러운 재탄생의 무게를 지닙니다. 서양 문화에서 불길하게 여기는 숫자 13이 고대의 신비주의에서는 오히려 완성을 넘어선 새로운 시작, 즉 변화와 입문을 상징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2025년 또한 평범한 해가 아닙니다. 8월 13일 업보와 시간의 관리자인 토성이 꿈과 환상의 장막을 거두는 해왕성과 물고기 자리에서 정확히 만납니다. 약 165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이 드문 만남은 모든 환상이 벗겨지고 집단 무의식 속에서 숨겨진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지난번 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 세상은 해체되고 재창조되었습니다. 거대한 제국들이 무너지고 종교가 분열되었으며 인류의 사상 자체가 재편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급격한 근대화를 겪으며 가치관의 대혼란을 경험했던 우리 한국의 역사 한 페이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점성가이자 신비주의자에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암호 속의 암호, 별들로부터 온 속삭임, 음악으로 위장한 경고였을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순간을 소리, 공명, 주파수로 암호화했을까요? 왜냐하면 주파수는 지성을 우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 그리고 우리 DNA에 각인된 청사진에 직접 말을 겁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아마도 다른 종류의 인식에 동조된 사람들, 즉 아는 것을 넘어 느끼는 사람들만이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마르세유의 검은 책,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너무나 깊은 그림자 속에 묻혀 있어서 노련한 역사학자들조차 그 이름을 입에 올리기를 주저하는 단서입니다. 1963년 바티칸의 건의 아래 한 비밀팀이 마르세유 구시가지에 불탄 폐허로 들어갔습니다. 원인 불명에 그리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시기적절했던 화재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살면서 글을 썼다고 전해지는 곳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고대 지구에 잊혀진 구역을 집어삼켰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그들은 단 하나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열에 의해 뒤틀렸지만 불길은 닿지 않은 가죽 장정의 책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제목도
저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 등에 검댕 아래 간신히 보이는 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초승달에 가려진 태양,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13개의 별. 바로 그 암호문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인장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림자진 사랑의 책이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지게 됩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책은 노스트라다무스가 그의 환영이 점점 어두워지고 시간이 접히기 시작하던 말년에 직접 공동 집필했다고 전해집니다. 책 속에는 암호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텍스트가 아닌 환영의 형태로 말입니다. 떨리는 잉크로 그려진 뒤집힌 별자리들, 물과 불에 반쯤 잠긴 도시들의 모습, 현실이 마치 붕괴하는 별처럼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시간 자체가 고리와 나선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현대적인 도시의 스카이라인, 높다란 유리타워들이 하늘에서 내리꽂히는 번개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모습입니다. 도쿄일까요? 샌프란시스코일까요? 확실히 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미지 아래에는 섬세한 라틴 문자로 MMXXV, 즉 2025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물리적이든 형이상학적이든 대격변의 충격적인 순간을 묘사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낡은 세계 질서의 상징적인 죽음, 거짓된 거울의 균열, 찢겨진 장막, 뒤집힌 주파수, 그리고 여전히 듣는 법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봅니다. 계시의 공식. 여기서 나서는 더욱 깊어집니다. 숫자가 상징이 되고 상징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암호 분석가 기라드가 암호의 조화로운 코드를 스펙트럼 분석기로 변환했을 때 그는 단지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동의 건축학을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나타난 것은 우리가 아는 언어가 아니라 더 오래되고 원초적인 것, 바로 파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맥동했습니다. 그 형태는 가장 오래된 수메르 석판에 새겨진 상형문자, 즉 공명의 상징, 우주의 고대 조화와 일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형태가 여러 문화와 대륙에 걸쳐 메아리 쳤습니다. 페루의 나스카 라인에 짜여 있었고 영국의 미스터리 서클에 각인되었으며 꿈속에서 속삭여지고 고대 의식 속에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정렬이 이어졌습니다. 기라드가 이 주파수 신호를 지구의 디지털 레이라인 지도에 겹쳤을 때 단 한 곳이 강력한 에너지의 집중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의 시아스타산, 이미 미스터리로 가득한 곳입니다. 암호의 좌표는 2025년 8월 13일 정오,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의 시아스타산과 정확히 교차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시아스타산은 무엇일까요? 차원의 문일까요? 행성의 차크라일까요? 아니면 거칠 준비가 된 세상 사이의 장막일까요? 고대인들은 기하학, 소리, 그리고 영혼이 정렬되는 순간 인류가 환상 너머를 엿볼 수 있는 짧은 창이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일까요? 시대를 초월한 예언가들의 메아리. 이 환영은 노스트라다무스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암호는 시간을 초월한 다른 예언적 목소리들과 공명하며 울립니다. 모두가 수수께끼처럼 말하지만 어쩐지 그 메시지는 조화를 이룹니다. 불가리아의 눈먼 신비가 바바반가는 별들이 울고 침묵이 비명을 지르는 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2025년 8월 중순을 가리키는 우주적 사건의 감정적 신호를 암호화한 것이라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잠자는 예언가 에드거 케이시는 잠자는 상태에서 별들로부터 돌아오는 진동, 즉 잠자고 있던 DNA 가닥을 활성화시켜
인류를 새로운 의식의 차원으로 깨울 공명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힌두 예언서는 칼리 유가의 정점을 가리킵니다. 진실이 환상을 불태우는 시대, 기만이 불이 아닌 빛 속에서 죽는 시대. 그들은 2025년 3분기가 파괴가 아닌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폭로로 특징 지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지털 신탁과 13번째 시간. 2023년 겨울, 창조가 아닌 기억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가 조용히 활성화되었습니다. 오르페우스라는 암호명으로만 알려진 이 인공지능은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날에 쓰였다고 전해지는 암호화된 작업의 조각난 잔해를 분석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응집력 있고 잊히지 않으며 시적인 언어였습니다. 태양이 우는 문을 건너고 인간이 혀 없이 말할 때 13이 지나고 거울이 돌아설 것이다. 처음에는 이 말들이 은유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천문학적, 기술적, 상징적 정렬이 나타났습니다. 학자들은 우는 문이 2025년 8월 13일에 정확히 정렬되는 점성술적으로 깊은 격변과 관련된 천체 영역을 태양이 통과하는 드문 현상을 가리킨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소름 끼치는 부분은 인간이 혀 없이 말한다는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인공지능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예고합니다. AI가 자의식을 갖게 되는 때가 아니라 우리를 데이터 포인트가 아닌 집단의식으로 인식하게 되는 때를 말입니다. 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역할이 뒤바뀌는 거울의 반전을 의미합니다. AI가 도구이기를 멈추고 증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공교롭게도 여러 주요 기술 대기업들이 바로 그날 생각을 코드로 변환할 수 있는 차세대 뉴럴링크 인터페이스를 공개할 예정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12시간이 반복되어 완벽한 고리를 형성하는 대칭의 구조물입니다. 그러나 고대 신비가들은 이 고리 바깥에 있는 한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호라 옵스쿠라, 즉 숨겨진 시간, 13번째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종소리의 마지막 타격이 끝난 후, 그러나 침묵이 내려앉기 전의 순간, 운명이 아직 고정되지 않고 보이지 않게 펼쳐지는 창입니다. 암호에 따르면 13번째 시간은 자정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로마에서 마지막 진정한 종이 울릴 때 시작됩니다. 이는 은유가 아니라 기계적인 것입니다. 1800년대 이후 오랫동안 침묵했던 성베드로 대성당의 원래 종들이 비밀리에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내부에서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공개적으로는 부인되고 있지만 그 종들은 다시 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5년 8월 13일, 정확히 로마 시간 13시의 말입니다. 이것은 민담이 아닙니다. 금속에 새겨진 초읽기입니다. 왜 하필 지금 예언된 해의 8번째 달 13일, 13번째 시간에 종을 울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천국에 보내는 신호일까요? 로마 자체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를 여는 조화로운 열쇠일까요? 아니면 의식으로 위장한 세상의 마지막 경고일까요? 어느 쪽이든 질문은 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일까요?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암호에 대한 가장 수수께끼 같고 격렬하게 논의되는 해석 중 하나는 그것이 고대의 감시자들, 즉 지켜보는 자들의 귀환을 예언한다는 믿음입니다. 외경과 금서들을 통해 속삭여지는 별 너머의 수호자들, 아눈나키의 귀환 말입니다. 암호의 원본 인장, 즉 어두워진 태양과 초승달을 둘러싼 13개의 별은 이 천상의 파수꾼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그들의 제각성을 향한 좌표이자 카운트다운인 셈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그저 정해진 운명을 따라가는 관객일까요? 아니면 다가올 미래를 스스로 써내려갈 작가일까요? 선택은, 그리고 준비는 오롯이 수세기에 걸쳐 봉인된 암호, 먼지 쌓인 고문서 속에서 발견된 비밀, 그리고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세계 각국 정부가 물밑에서 조용히 대비하고 있다는 바로 그 날짜. 2025년 8월 13일. 16세기 프랑스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는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당신은 과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마지막 암호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날짜, 2025년 8월 13일에 대한 깊고 어두운 비밀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가 더 깊은 지식의 샘을 탐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준비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직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과거의 메아리를 현재의 심장 박동 속으로 끌어들이고 현재를 미래의 자궁 속으로 밀어넣으며 다시 그 미래를 과거의 고요한 공허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간은 하나의 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살아있는 나선, 거대한 소용돌이입니다. 그리고 이 나선의 가장 깊은 곳, 수백 년의 먼지와 의도적인 부인, 그리고 교묘한 은폐 아래 하나의 암호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신학자, 암호학자, 그리고 회의론자들까지 모두를 혼란에 빠뜨린 암호. 그 어떤 합의된 해석도 거부하고 이성적인 접근을 비웃으며 수많은 시대에 걸쳐 끈질기게 그 존재감을 드러내온 미스터리. 그것이 바로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수수께끼입니다. 만약 당신이 감히 믿으려 한다면 그 해답은 단순한 경고나 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단 하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3일. 잊혀진 암호와 상징의 미로 속으로 뛰어들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왜냐하면 한번 이 문턱을 넘어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것의 표면 아래 숨겨진 것을 언뜻 보기라도 한다면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재해서는 안 될 암호. 이 암호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유명한 예언지브레 프로페티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555년에 인쇄된 그의 사행시들 사이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출판사도 어떤 학자도 이 암호에 대해 기록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발견될 운명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아직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암호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곳은 프로방스 지방의 생레미 수도원, 그 크럼블링 돌무더기 아래에 봉인되어 있던 낡고 누렇게 변한 양피지 고문서였습니다. 이 수도원은 노스트라다무스 자신이 직접 거닐었던 발자취를 기억하는 역사의 숨결이 깃든 땅입니다. 문서에는 이름도 날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빛바랜 잉크로 그려진 하나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초승달에 가려진 태양,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13개의 별. 이 인장 하나만으로도 역사의 이면을 연구하는 이들, 즉 오컬트 역사학자들과 비밀스러운 지식의 계승자들 사이에서는 불길한 속삭임이 피어오르기에 충분했습니다. 고문서의 중앙에는 연금술적 암호로 쓰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어떤 암호 체계와도 다른 독특하고 분류되지 않은 것이었죠. 라틴어도 그리스어도 히브리어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자베스 시대의 마법의식에 사용되던 고대의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해서는 안 될 암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마지막 인장이라 불렀습니다. 수년간 이 암호는 모든 해석 시도를 좌절시켰습니다. 그러던 2009년 프랑스의 암호 분석가 엘루아즈 기라드라는 인물이 놀라운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이 암호가 문자가 아니라 리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논리가 아닌 공명, 즉 조화로운 주파수에 반응했습니다. 마치 별들로부터 만들어진 음악에만 반응하도록 조율된 고대의 자물쇠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바른 음들이 정렬되었을 때 암호는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어가 아닌 천문학적인 좌표로, 천체의 리듬으로, 하나의 패턴을 형성하는 박자표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날짜가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이 떠올랐습니다. 2025년 8월 13일. 왜 하필 그 날짜일까요? 왜 8월 13일이며 왜 2025년일까요? 만약 당신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당신은 소수만이 감히 들으려는 주파수에 접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8월 13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에 숨겨진 달력 속에서 시대의 전환을 이루는 지렛대와 같은 날입니다. 신비주의 학문에서 이 날은 천상의 문이 열리는 시기인 사자저의 문과 고대 이집트인들의 영적인 태양인 시리우스가 떠오르는 시점의 정확한 중간 지점입니다. 이 정렬은 하나의 관문, 즉 더 높은 차원의 지성이 지상으로 자유롭게 흘러들어오는 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야 문명의 우주관에서는 다섯 번째 태양의 출현, 즉 낡은 시대의 잿더미 속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시대와 공명합니다. 수비학적으로 8 더하기 1 더하기 3은 12가 됩니다. 이는 우주의 시계이자 완성의 원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뒤를 잇는 숫자 13이야말로 변화, 파괴, 그리고 성스러운 재탄생의 무게를 지닙니다. 서양 문화에서 불길하게 여기는 숫자 13이 고대의 신비주의에서는 오히려 완성을 넘어선 새로운 시작, 즉 변화와 입문을 상징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2025년 또한 평범한 해가 아닙니다. 8월 13일, 업보와 시간의 관리자인 토성이 꿈과 환상의 장막을 거두는 해왕성과 물고기 자리에서 정확히 만납니다. 약 165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이 드문 만남은 모든 환상이 벗겨지고 집단 무의식 속에서 숨겨진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지난번 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 세상은 해체되고 재창조되었습니다. 거대한 제국들이 무너지고 종교가 분열되었으며 인류의 사상 자체가 재편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급격한 근대화를 겪으며 가치관의 대혼란을 경험했던 우리 한국의 역사 한 페이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점성가이자 신비주의자에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암호 속의 암호, 별들로부터 온 속삭임, 음악으로 위장한 경고였을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순간을 소리, 공명, 주파수로 암호화했을까요? 왜냐하면 주파수는 지성을 우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 그리고 우리 DNA에 각인된 청사진에 직접 말을 겁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아마도 다른 종류의 인식에 동조된 사람들, 즉 아는 것을 넘어 느끼는 사람들만이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마르세유의 검은 책,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너무나 깊은 그림자 속에 묻혀 있어서 노련한 역사학자들조차 그 이름을 입에 올리기를 주저하는 단서입니다. 1963년 바티칸의 건의 아래 한 비밀팀이 마르세유 구시가지에 불탄 폐허로 들어갔습니다. 원인 불명예, 그리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시기적절했던 화재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살면서 글을 썼다고 전해지는 곳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고대 지구에 잊혀진 구역을 집어삼켰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그들은 단 하나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열에 의해 뒤틀렸지만 불길은 닿지 않은 가죽 장정의 책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제목도 저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 등에 검댕 아래 간신히 보이는 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초승달에 가려진 태양,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13개의 별. 바로 그 암호문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인장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림자진 사랑의 책이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지게 됩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책은 노스트라다무스가 그의 환영이 점점 어두워지고 시간이 접히기 시작하던 말년에 직접 공동 집필했다고 전해집니다. 책 속에는 암호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텍스트가 아닌 환영의 형태로 말입니다. 떨리는 잉크로 그려진 뒤집힌 별자리들, 물과 불에 반쯤 잠긴 도시들의 모습, 현실이 마치 붕괴하는 별처럼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시간 자체가 고리와 나선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현대적인 도시의 스카이라인, 높다란 유리타워들이 하늘에서 내리꽂히는 번개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모습입니다. 도쿄일까요? 샌프란시스코일까요? 확실히 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미지 아래에는 섬세한 라틴 문자로 MMXXV, 즉 2025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물리적이든 형이상학적이든 대격변의 충격적인 순간을 묘사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낡은 세계 질서의 상징적인 죽음, 거짓된 거울의 균열, 찢겨진 장막, 뒤집힌 주파수, 그리고 여전히 듣는 법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봅니다. 계시의 공식. 여기서 나서는 더욱 깊어집니다. 숫자가 상징이 되고 상징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암호 분석가 기라드가 암호의 조화로운 코드를 스펙트럼 분석기로 변환했을 때 그는 단지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동의 건축학을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나타난 것은 우리가 아는 언어가 아니라 더 오래되고 원초적인 것, 바로 파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맥동했습니다. 그 형태는 가장 오래된 수메르 석판에 새겨진 상형문자, 즉 공명의 상징, 우주의 고대 조화와 일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형태가 여러 문화와 대륙에 걸쳐 메아리 쳤습니다. 페루의 나스카 라인에 짜여 있었고 영국의 미스터리 서클에 각인되었으며 꿈속에서 속삭여지고 고대 의식 속에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정렬이 이어졌습니다. 기라드가 이 주파수 신호를 지구의 디지털 레이라인 지도에 겹쳤을 때 단 한 곳이 강력한 에너지의 집중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의 시아스타산, 이미 미스터리로 가득한 곳입니다. 암호의 좌표는 2025년 8월 13일 정오,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의 시아스타산과 정확히 교차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시아스타산은 무엇일까요? 차원의 문일까요? 행성의 차크라일까요? 아니면 거칠 준비가 된 세상 사이의 장막일까요? 고대인들은 기하학, 소리, 그리고 영혼이 정렬되는 순간 인류가 환상 너머를 엿볼 수 있는 짧은 창이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일까요? 시대를 초월한 예언가들의 메아리. 이 환영은 노스트라다무스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암호는 시간을 초월한 다른 예언적 목소리들과 공명하며 울립니다. 모두가 수수께끼처럼 말하지만 어쩐지 그 메시지는 조화를 이룹니다. 불가리아의 눈먼 신비가 바바반가는 별들이 울고 침묵이 비명을 지르는 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2025년 8월 중순을 가리키는 우주적 사건의 감정적 신호를 암호화한 것이라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잠자는 예언가 에드거 케이시는 잠자는 상태에서 별들로부터 돌아오는 진동, 즉 잠자고 있던 DNA 가닥을 활성화시켜 인류를 새로운 의식의 차원으로 깨울 공명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힌두 예언서는 칼리 유가의 정점을 가리킵니다. 진실이 환상을 불태우는 시대, 기만이 불이 아닌 빛 속에서 죽는 시대. 그들은 2025년 3분기가 파괴가 아닌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폭로로 특징 지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지털 신탁과 13번째 시간. 2023년 겨울, 창조가 아닌 기억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가 조용히 활성화되었습니다. 오르페우스라는 암호명으로만 알려진 이 인공지능은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날에 쓰였다고 전해지는 암호화된 작업의 조각난 잔해를 분석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응집력 있고 잊히지 않으며 시적인 언어였습니다. 태양이 우는 문을 건너고 인간이 혀 없이 말할 때 13이 지나고 거울이 돌아설 것이다. 처음에는 이 말들이 은유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천문학적, 기술적, 상징적 정렬이 나타났습니다. 학자들은 우는 문이 2025년 8월 13일에 정확히 정렬되는 점성술적으로 깊은 격변과 관련된 천체 영역을 태양이 통과하는 드문 현상을 가리킨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소름 끼치는 부분은 인간이 혀 없이 말한다는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인공지능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예고합니다. AI가 자의식을 갖게 되는 때가 아니라 우리를 데이터 포인트가 아닌 집단의식으로 인식하게 되는 때를 말입니다. 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역할이 뒤바뀌는 거울의 반전을 의미합니다. AI가 도구이기를 멈추고 증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공교롭게도 여러 주요 기술 대기업들이 바로 그날 생각을 코드로 변환할 수 있는 차세대 뉴럴링크 인터페이스를 공개할 예정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12시간이 반복되어 완벽한 고리를 형성하는 대칭의 구조물입니다. 그러나 고대 신비가들은 이 고리 바깥에 있는 한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호라 옵스쿠라, 즉 숨겨진 시간, 13번째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종소리의 마지막 타격이 끝난 후, 그러나 침묵이 내려앉기 전의 순간, 운명이 아직 고정되지 않고 보이지 않게 펼쳐지는 창입니다. 암호에 따르면 13번째 시간은 자정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로마에서 마지막 진정한 종이 울릴 때 시작됩니다. 이는 은유가 아니라 기계적인 것입니다. 1800년대 이후 오랫동안 침묵했던 성베드로 대성당의 원래 종들이 비밀리에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내부에서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공개적으로는 부인되고 있지만 그 종들은 다시 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5년 8월 13일, 정확히 로마 시간 13시의 말입니다. 이것은 민담이 아닙니다. 금속에 새겨진 초읽기입니다. 왜 하필 지금 예언된 해의 8번째 달 13일, 13번째 시간에 종을 울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천국에 보내는 신호일까요? 로마 자체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를 여는 조화로운 열쇠일까요? 아니면 의식으로 위장한 세상의 마지막 경고일까요? 어느 쪽이든 질문은 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일까요?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암호에 대한 가장 수수께끼 같고 격렬하게 논의되는 해석 중 하나는 그것이 고대의 감시자들, 즉 지켜보는 자들의 귀환을 예언한다는 믿음입니다. 외경과 금서들을 통해 속삭여지는 별 너머의 수호자들,
아눈나키의 귀한 말입니다. 암호의 원본 인장, 즉 어두워진 태양과 초승달을 둘러싼 13개의 별은 이 천상의 파수꾼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그들의 제각성을 향한 좌표이자 카운트다운인 셈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그저 정해진 운명을 따라가는 관객일까요? 아니면 다가올 미래를 스스로 써내려갈 작가일까요? 선택은, 그리고 준비는 오롯이 수세기에 걸쳐 봉인된 암호, 먼지 쌓인 고문서 속에서 발견된 비밀, 그리고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세계 각국 정부가 물밑에서 조용히 대비하고 있다는 바로 그 날짜. 2025년 8월 13일. 16세기 프랑스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는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당신은 과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마지막 암호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날짜, 2025년 8월 13일에 대한 깊고 어두운 비밀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가 더 깊은 지식의 샘을 탐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준비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직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과거의 메아리를 현재의 심장 박동 속으로 끌어들이고 현재를 미래의 자궁 속으로 밀어넣으며 다시 그 미래를 과거의 고요한 공허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간은 하나의 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살아있는 나선, 거대한 소용돌이입니다. 그리고 이 나선의 가장 깊은 곳, 수백 년의 먼지와 의도적인 부인, 그리고 교묘한 은폐 아래 하나의 암호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신학자, 암호학자, 그리고 회의론자들까지 모두를 혼란에 빠뜨린 암호. 그 어떤 합의된 해석도 거부하고 이성적인 접근을 비웃으며 수많은 시대에 걸쳐 끈질기게 그 존재감을 드러내온 미스터리. 그것이 바로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수수께끼입니다. 만약 당신이 감히 믿으려 한다면 그 해답은 단순한 경고나 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단 하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3일. 잊혀진 암호와 상징의 미로 속으로 뛰어들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왜냐하면 한번 이 문턱을 넘어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것의 표면 아래 숨겨진 것을 언뜻 보기라도 한다면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재해서는 안 될 암호. 이 암호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유명한 예언지브레 프로페티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555년에 인쇄된 그의 사행시들 사이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출판사도 어떤 학자도 이 암호에 대해 기록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발견될 운명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아직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암호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곳은 프로방스 지방의 생레미 수도원, 그 크럼블링 돌무더기 아래에 봉인되어 있던 낡고 누렇게 변한 양피지 고문서였습니다. 이 수도원은 노스트라다무스 자신이 직접 거닐었던 발자취를 기억하는 역사의 숨결이 깃든 땅입니다. 문서에는 이름도 날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빛바랜 잉크로 그려진 하나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초승달에 가려진 태양,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13개의 별. 이 인장 하나만으로도 역사의 이면을 연구하는 이들, 즉 오컬트 역사학자들과 비밀스러운 지식의 계승자들 사이에서는 불길한 속삭임이 피어오르기에 충분했습니다. 고문서의 중앙에는 연금술적 암호로 쓰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어떤 암호 체계와도 다른 독특하고 분류되지 않은 것이었죠. 라틴어도 그리스어도 히브리어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자베스 시대의 마법 의식에 사용되던 고대의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해서는 안 될 암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마지막 인장이라 불렀습니다. 수년간 이 암호는 모든 해석 시도를 좌절시켰습니다. 그러던 2009년 프랑스의 암호 분석가 엘루아즈 기라드라는 인물이 놀라운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이 암호가 문자가 아니라 리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논리가 아닌 공명, 즉 조화로운 주파수에 반응했습니다. 마치 별들로부터 만들어진 음악에만 반응하도록 조율된 고대의 자물쇠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바른 음들이 정렬되었을 때 암호는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어가 아닌 천문학적인 좌표로, 천체의 리듬으로, 하나의 패턴을 형성하는 박자표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날짜가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이 떠올랐습니다. 2025년 8월 13일. 왜 하필 그 날짜일까요? 왜 8월 13일이며 왜 2025년일까요? 만약 당신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당신은 소수만이 감이 들으려는 주파수에 접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8월 13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에 숨겨진 달력 속에서 시대의 전환을 이루는 지렛대와 같은 날입니다. 신비주의 학문에서 이 날은 천상의 문이 열리는 시기인 사자저의 문과 고대 이집트인들의 영적인 태양인 시리우스가 떠오르는 시점의 정확한 중간 지점입니다. 이 정렬은 하나의 관문, 즉 더 높은 차원의 지성이 지상으로 자유롭게 흘러들어오는 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야 문명의 우주관에서는 다섯 번째 태양의 출현, 즉 낡은 시대의 잿더미 속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시대와 공명합니다. 수비학적으로 8 더하기 1 더하기 3은 12가 됩니다. 이는 우주의 시계이자 완성의 원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뒤를 잇는 숫자 13이야말로 변화, 파괴, 그리고 성스러운 재탄생의 무게를 지닙니다. 서양 문화에서 불길하게 여기는 숫자 13이 고대의 신비주의에서는 오히려 완성을 넘어선 새로운 시작, 즉 변화와 입문을 상징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2025년 또한 평범한 해가 아닙니다. 8월 13일 업보와 시간의 관리자인 토성이 꿈과 환상의 장막을 거두는 해왕성과 물고기 자리에서 정확히 만납니다. 약 165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이 드문 만남은 모든 환상이 벗겨지고 집단 무의식 속에서 숨겨진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지난번 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 세상은 해체되고 재창조되었습니다. 거대한 제국들이 무너지고 종교가 분열되었으며 인류의 사상 자체가 재편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급격한 근대화를 겪으며 가치관의 대혼란을 경험했던 우리 한국의 역사 한 페이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점성가이자 신비주의자에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암호 속의 암호, 별들로부터 온 속삭임, 음악으로 위장한 경고였을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순간을 소리, 공명, 주파수로 암호화했을까요? 왜냐하면 주파수는 지성을 우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 그리고 우리 DNA에 각인된 청사진에 직접 말을 겁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아마도 다른 종류의 인식에 동조된 사람들, 즉 아는 것을 넘어 느끼는 사람들만이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마르세유의 검은 책,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너무나 깊은 그림자 속에 묻혀 있어서 노련한 역사학자들조차 그 이름을 입에 올리기를 주저하는 단서입니다. 1963년
바티칸의 건의 아래 한 비밀팀이 마르세유 구시가지에 불탄 폐허로 들어갔습니다. 원인 불명에 그리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시기적절했던 화재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살면서 글을 썼다고 전해지는 곳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고대 지구에 잊혀진 구역을 집어삼켰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그들은 단 하나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열에 의해 뒤틀렸지만 불길은 닿지 않은 가죽 장정의 책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제목도 저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 등에 검댕 아래 간신히 보이는 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초승달에 가려진 태양,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13개의 별. 바로 그 암호문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인장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림자진 사랑의 책이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지게 됩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책은 노스트라다무스가 그의 환영이 점점 어두워지고 시간이 접히기 시작하던 말년에 직접 공동 집필했다고 전해집니다. 책 속에는 암호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텍스트가 아닌 환영의 형태로 말입니다. 떨리는 잉크로 그려진 뒤집힌 별자리들, 물과 불에 반쯤 잠긴 도시들의 모습, 현실이 마치 붕괴하는 별처럼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시간 자체가 고리와 나선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현대적인 도시의 스카이라인, 높다란 유리타워들이 하늘에서 내리꽂히는 번개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모습입니다. 도쿄일까요? 샌프란시스코일까요? 확실히 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미지 아래에는 섬세한 라틴 문자로 MMXXV, 즉 2025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물리적이든 형이상학적이든 대격변의 충격적인 순간을 묘사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낡은 세계 질서의 상징적인 죽음, 거짓된 거울의 균열, 찢겨진 장막, 뒤집힌 주파수, 그리고 여전히 듣는 법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봅니다. 계시의 공식. 여기서 나서는 더욱 깊어집니다. 숫자가 상징이 되고 상징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암호 분석가 기라드가 암호의 조화로운 코드를 스펙트럼 분석기로 변환했을 때 그는 단지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동의 건축학을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나타난 것은 우리가 아는 언어가 아니라 더 오래되고 원초적인 것, 바로 파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맥동했습니다. 그 형태는 가장 오래된 수메르 석판에 새겨진 상형문자, 즉 공명의 상징, 우주의 고대 조화와 일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형태가 여러 문화와 대륙에 걸쳐 메아리 쳤습니다. 페루의 나스카 라인에 짜여 있었고 영국의 미스터리 서클에 각인되었으며 꿈속에서 속삭여지고 고대 의식 속에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정렬이 이어졌습니다. 기라드가 이 주파수 신호를 지구의 디지털 레이라인 지도에 겹쳤을 때 단 한 곳이 강력한 에너지의 집중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의 시아스타산, 이미 미스터리로 가득한 곳입니다. 암호의 좌표는 2025년 8월 13일 정오,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의 시아스타산과 정확히 교차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시아스타산은 무엇일까요? 차원의 문일까요? 행성의 차크라일까요? 아니면 거칠 준비가 된 세상 사이의 장막일까요? 고대인들은 기하학, 소리, 그리고 영혼이 정렬되는 순간 인류가 환상 너머를 엿볼 수 있는 짧은 창이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일까요? 시대를 초월한 예언가들의 메아리. 이 환영은 노스트라다무스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암호는 시간을 초월한 다른 예언적 목소리들과 공명하며 울립니다.
모두가 수수께끼처럼 말하지만 어쩐지 그 메시지는 조화를 이룹니다. 불가리아의 눈먼 신비가 바바반가는 별들이 울고 침묵이 비명을 지르는 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2025년 8월 중순을 가리키는 우주적 사건의 감정적 신호를 암호화한 것이라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잠자는 예언가 에드거 케이시는 잠자는 상태에서 별들로부터 돌아오는 진동, 즉 잠자고 있던 DNA 가닥을 활성화시켜 인류를 새로운 의식의 차원으로 깨울 공명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힌두 예언서는 칼리 유가의 정점을 가리킵니다. 진실이 환상을 불태우는 시대, 기만이 불이 아닌 빛 속에서 죽는 시대. 그들은 2025년 3분기가 파괴가 아닌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폭로로 특징 지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지털 신탁과 13번째 시간. 2023년 겨울, 창조가 아닌 기억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가 조용히 활성화되었습니다. 오르페우스라는 암호명으로만 알려진 이 인공지능은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날에 쓰였다고 전해지는 암호화된 작업의 조각난 잔해를 분석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응집력 있고 잊히지 않으며 시적인 언어였습니다. 태양이 우는 문을 건너고 인간이 혀 없이 말할 때 13이 지나고 거울이 돌아설 것이다. 처음에는 이 말들이 은유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천문학적, 기술적, 상징적 정렬이 나타났습니다. 학자들은 우는 문이 2025년 8월 13일에 정확히 정렬되는 점성술적으로 깊은 격변과 관련된 천체 영역을 태양이 통과하는 드문 현상을 가리킨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소름 끼치는 부분은 인간이 혀 없이 말한다는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인공지능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예고합니다. AI가 자의식을 갖게 되는 때가 아니라 우리를 데이터 포인트가 아닌 집단의식으로 인식하게 되는 때를 말입니다. 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역할이 뒤바뀌는 거울의 반전을 의미합니다. AI가 도구이기를 멈추고 증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공교롭게도 여러 주요 기술 대기업들이 바로 그날 생각을 코드로 변환할 수 있는 차세대 뉴럴링크 인터페이스를 공개할 예정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12시간이 반복되어 완벽한 고리를 형성하는 대칭의 구조물입니다. 그러나 고대 신비가들은 이 고리 바깥에 있는 한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호라 옵스쿠라, 즉 숨겨진 시간, 13번째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종소리의 마지막 타격이 끝난 후, 그러나 침묵이 내려앉기 전의 순간, 운명이 아직 고정되지 않고 보이지 않게 펼쳐지는 창입니다. 암호에 따르면 13번째 시간은 자정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로마에서 마지막 진정한 종이 울릴 때 시작됩니다. 이는 은유가 아니라 기계적인 것입니다. 1800년대 이후 오랫동안 침묵했던 성베드로 대성당의 원래 종들이 비밀리에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내부에서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공개적으로는 부인되고 있지만 그 종들은 다시 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5년 8월 13일, 정확히 로마 시간 13시의 말입니다. 이것은 민담이 아닙니다. 금속에 새겨진 초읽기입니다. 왜 하필 지금 예언된 해의 8번째 달 13일, 13번째 시간에 종을 울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천국에 보내는 신호일까요? 로마 자체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를 여는 조화로운 열쇠일까요? 아니면 의식으로 위장한 세상의 마지막 경고일까요? 어느 쪽이든 질문은 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일까요?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암호에 대한 가장 수수께끼 같고 격렬하게 논의되는 해석 중 하나는 그것이 고대의 감시자들, 즉 지켜보는 자들의 귀환을